안녕하세요. 12주차 사용자 관리입니다. 자, 사용자 계정 관련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 대해서 관리하고 사용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령을 이제 가볍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파일들의 용도와 구성들, etc 밑에 있겠죠.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 패스워드 에이징은 나이 먹는 거죠. 패스워드가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이렇게 expire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제어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룹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한다. 그 다음에 UID와 Effective UID의 차이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확인 명령, sudo 명령, 우리 여태까지 이제 맛배기로 몇 번씩들은 해왔던 것 같아요. 파일 및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변경한다. 뭔가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관리 중에서 사용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쪽도 한번 봤고 지금 거의 다 봤어요. 이쪽도 봤고 이쪽도 봤고 이제 OS 쪽은 OS의 이제 코어 커널 쪽은 좀 잘 안 봤지만 패키지 관리도 이제 sudo apt-get 이런 걸로 패키지 관리를 받고 FTP까지도 받고 그다음에 아파치는 이제 웹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애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삼바하고 NFS도 다루진 않을 건데 얘네들은 이제 4학년쯤 되면 라즈베리 파이라는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NFS 혹은 삼바 요거를 다뤄서 PC와 예를 들어서 그런 리눅스 시스템하고 연결을 했을 때 이제 폴더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저쪽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 저쪽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내 시스템에 있는 파일처럼 쓰게 하는 그런 게 이제 NFS, Network File System 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사용자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그룹을 생성, 수정, 삭제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명령어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명령어가 뭔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관리. 리눅스에서 사용자 관리는 특별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멀티 유저 시스템이니까 사용자를 구별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자원을 줘서 어떤 사용자한테 더 권한을 많이 주느냐 아니면 여러 사용자가 공평하게 자원을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를 이제 관리해 주려면 결국에는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스템 관리자에서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 파일이 뭐가 있나 봅시다. 우리 많이 봤었어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보면 한 행에 한 명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우리 지금 그룹 아이디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새로 시스템을 받은 건데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한 시스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 파일이 많이 길지는 않죠. 그래서 그 패스워드 파일들을 보면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로그인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암호 들어가는 자리는 이제 없다, 막아놨다가 아니라 이제 보안으로 못 보게 해놨다 라는 거고 UID가 있었고 GID가 있었고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커멘트 설명하는 이 필드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는 어디냐 그 다음에 로그인 쉘 배시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서 잘 알 테지만 그래도 지금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로그인 아이디는 계정의 이름인데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리눅스에서는 8글자 이상
32글자 이하. 사실 아이디가 32글자 넘으면 이거는 좀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32글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 자리에 지금 이거 안 보여 라고 해놨는데 결국에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암호화된 데이터가 뭐 3, 7, 9 뭐 골뱅이 이상한 글씨들 암호화돼 가지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etc 밑에 shadow라는 파일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UID는 사용자 아이디 번호인데 0에서 999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65534번은 이제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만들 때 이 번호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0번은 루트, 1번은 데몬, 그 다음에 2번은 빈, 뭐 7번은 LP, 레이저 프린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면 그 처음에 만들었던 스튜던트였던가요? 그거는 1000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로그인 아이디가 다르더라도 UID가 같으면 리눅스 시스템은 같은 사용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UID가 중요한 거예요. UID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UID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혹시 주의해야 되고요. 거기까지가 UID. 그 다음에 GID는 비슷해요. 그룹 ID. 그룹을 우리가 막 이제 써먹어 보지는 못했지만 여태까지 왠지 느낌은 오죠. 그래서 우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이 파일은 읽을 수 있어. 우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이 파일은 실행할 수 있어.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 파일은 이제 딴 사람들은 볼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설명은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홈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명령을 써서 만들면 그 /home 밑에 자동으로 받아진 홈 디렉토리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 쉘, 우리 리눅스에서는 bash를 기본 쉘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을 한번 볼까요? 패스워드 파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좀 기니까 10줄만 보자. 이렇게 봤어요. 좀 긴데 위아래를 보려고 이렇게 헤드해서 위에 10줄 그리고 테일에서 밑에 10줄 이렇게 보자. 그래서 앞에 10줄 여기까지겠죠 아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네. 그 다음에 밑에 10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라는 계정은 지금 여기 들어있고요. 1000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학번 계정은 1001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P라는 그 프로토콜을 깔았거든요. FTP를 깔았기 때문에 FTP 그 데몬 FTP 서버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FTP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은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계정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루트라는 계정이 있죠. 루트라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계정, 잘 쓰는 계정은 없어요. 자, 일단 패스워드 파일을 우리 많이 봤으니까 여기 보면 패스워드 파일에 보면 X라고 다 돼 있죠. 그러면은 이 X가 어떻게 저장이 돼 있을까? shadow라는 파일에 저장이 돼 있다고 했는데, shadow라는 파일을 한번 봅시다. shadow라는 파일은 사용자 암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어요. 루트 계정으로만 내용을 읽을 수가 있다. R 계정이 루트에만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봅시다. 자, 패스워드를 보고 그 다음에 섀도우도 같이 봐라. 이거 스페이스를 떼어줬잖아요. ls-l 해서 파일 하나, 파일 둘 이렇게 보자 그랬는데, 둘 다 저기 뭐예요? 소유권은 루트한테 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루트 그룹에 또 권한이 있고요. 섀도우는 섀도우 그룹에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런데 패스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나 여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죠. 이 계정이나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타 others,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섀도우 파일은 암호가 거기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된 암호인 거죠. 암호화된 글자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고 뭔가 조작을 해볼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모르는 상태보다 보안이 엄청나게 뚫리는 거죠.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어쨌든 걔는 권한이 아예 없어요. 아예 리드 권한이 아더스한테 없어. 그래서 섀도우 파일을 읽어보려고만 해도 관리자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자, 섀도우 파일을 이제 한번 봅시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암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로그인 아이디가 있고 암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날짜가 들어있는데, 이게 날짜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느냐, 그 일수를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min field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변경했으면 그 다음에 변경을 못해. 이만큼. 그 다음에 max field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에요. 이날이 지나면 꼭 변경을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기간이 생겨버린다. 그 다음에 암호가 끝나는 날이 있다면, 뭐 맥스에다가 이제 끝나는 날 집어넣겠죠? 끝나는 날이 있다면 끝나기 며칠 전부터 경고를 시작하는 날수, 뭐 여기다 10 이렇게 써주면 이제 내 계정이 끝나는 날 열흘 전부터, 열흘 전에 이제 계속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active 하면 암호가 끝났는데도 여기다가 이제 grace period라고 얘기하죠. 어떤 보너스 시간. 그래서 암호가 끝나도 여기다가 내가 날짜를 집어넣어주면 요만큼은 계정을 뭐 어떻게 백업을 한다든지 요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ire, 사용자 계정이 만료되는 날. 그 다음에 flag이 있는데 얘는 안 씁니다. 지금 안 쓰고 나중에 뭐라도 쓰려고 필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섀도우 파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자, 섀도우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면 루트가 있고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좀 편집을 해놓은 거고요. 밑에 이제 점점점 해서 가운데가 잘렸다. 그리고 SSH 서버가 깔려 있으니까 SSHD가 있고, 스튜던트, 우리 스튜던트 암호 있잖아요. 1, 2, 3, 4 QWR이 있죠. 1, 2, 3, 4 QWR은 되게 비슷하네요. 요거랑 요것도 결국에는 1, 2, 3, 4 QWR로 우리가 해놨잖아요. 그치? 여러분하고 나도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아마 시간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어쨌든 지금 이 둘은 다릅니다. 이 둘은 어쨌든 달라요. 요 아이디랑 섞었는지 뭔가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요 스튜던트의 암호가 똑같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 정보 같은 거는 안 들어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암호 필드 하나예요. 자, 이거 너무 길다, 그죠? 요 위에서 볼까요? 루트를 볼까요? 루트를. 여기 보면 루트는 지금 암호가 없어요. 암호가 없는 상태. 여러분들 루트에 암호 치고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날짜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기준이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8,095일 이후.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요게 우리가 리눅스를 이제 구름에서 만들었을 때 그 날짜랑 비슷하면 얼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뭐 0, 99999, 그 다음에 7, 그리고 여기는 없다. 이런 필드들, 아까 봤던 필드들의 값이 이렇게 9999, 7,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찾아보면 어떤 필드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텐데, 우리 이제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18095일 이거 맞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어요. 우리 리눅스를 쓰고 있으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짜보면 좋겠죠. vi에서 date.py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타임이라는 요 메서드 함수 비슷한 거를 사용을 해서 1970년 1월 1일부터 타임 델타, 이 간격이에요. 이 함수의 이름을 뭐 기억하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죠. 거기서부터 18,095일이 흘렀다면 타겟 데이트를 이제 연, 월, 일이라는 포맷으로 프린트를 할 건데 어떻게 될까? 자,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실행하거든요. 이제 저장하고 끝내고 나와서 프롬프트에서 python 하고 date.py를 실행하면 얘가 이제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2019 07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든 날짜가 2019 7월 18일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진학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파일 etc 밑에 login.definition 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defs.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얘를 한번 보는데 얘는 이제 뭐 되게 길어요. 근데 얘를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는 구름에서 본 건 아니고 예전에 자료에서 한번 본 건데, 구름에서 봐도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넣어놨고요. 보니까 이제 pass max days, pass min days, worn age. 그래서 그게 값들을 넣어놨고, 우리 아까 뭐 0, 7 이런 거 있었잖아요. 99999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애들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설정이 그렇게 기본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GID의 초기 그 가장 작은 값, 우리가 GID 그룹을 만들면 1000번부터 시작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들, 그런 것들이 사용이 돼서 사용자 계정 만들 때 설정을 하고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을 확인을 해봅시다. 그룹을 확인해 보려면 우리 시스템에 어떠한 그룹들이 있는지, 아까 계정들을 봤잖아요. 패스워드에서. 지금은 그룹만 보겠다 라고 하면 etc 밑에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gid 항목에 거기 들어있는 거는 이제 기본 그룹이고요. 2차 그룹도 보여줘요. 2차 그룹을 이제 etc 밑에 그룹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룹 이름, 그 다음에 암호, gid, 그룹의 id, 그 다음에 그룹 멤버들이 누구누구가 있다 라고. 그룹에는 여러 멤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그룹도 이제 양이 꽤 되겠죠. 그룹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끝에 10개만 보자, 10줄만 보자 그랬더니 스튜던트라는 그룹이 있고, 학번 그룹이 있고, FT 그룹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요 맨 뒤에는 그룹 멤버들이 이제 여러 계정이 있지는 않죠, 아직은. 그래서 이따가 그룹 멤버들 추가해보고 막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룹 암호. 그룹 암호는 사실은 잘 쓰진 않지만 이제 만약에 만든다면 암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gshadow라는 파일에 암호화가 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gshadow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암호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그룹까지 암호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암호 설정된 그룹이 없고, 자, 이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정을 놓고 막 좀 변형도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사용자의 계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 봤지만 add user라는 명령을 쓰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sudo add user student2 지금 sudo 명령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학번 계정이 관리자 그룹, sudo 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udo add user student2 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저 앞 시간에서 우리의 학번 계정을 sudo 그룹에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그룹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 오늘 넣어줘도 되긴 해요. 혹시 못했던 사람은. 자, 그래서 student2를 만들었어요. student2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다른 걸 몇 개 만들었다라 그러면 그 다음 번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1000번, 1001번이 있으니까 1000번이 student, 1001번이 이제 학번, 1002번이 방금 생성을 한 student2에 대한 계정이죠. UID가 되는 거죠. UID. UID도 되고 그룹 아이디도 돼요. GID도 돼요. 자, 그 다음에 user mod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계정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죠. 이제 슈퍼유저 프롬프트 슈퍼유저로 와서 루트로 와서 user mode 하고 띄고 -ag 하고 sudo 그룹으로 얘를 포함시켜라. 얘를 이제 추가해라. id 얘를 sudo 그룹으로 추가시켜라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모드는 이런 식으로 그룹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 UID나 GID나 홈 디렉토리, 쉘, 설명, 로그인 얘네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유저 모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유저 모드는 이제 옵션들이 이렇게 되고요. U 수정하고요. O 하면 원래 UID는 유니크 하거든요. 이제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O 하게 되면 이제 별명처럼 진짜 한 UID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정 이름을 이제 허용할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 지메일 만들어도 같은 계정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그룹을 수정할 때는 소문자 G, 이제 2차 그룹 수정할 때는 대문자 G, 디렉터리명을 수정할 때, 쉘을 수정할 때, 그래서 뭐 커멘트를 수정할 때, inactive 수정할 때, expire 수정할 때, 로그인 이름, 계정 이름을 수정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GID를 추가를 해봅시다. GID를 추가를 하는데, 마이너스 대문자 G 하고 그룹에다가 요 아이디를 추가를 해라. 자, 보세요. 아까는 그룹 멤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룹 멤버들이 없었는데 이제 sudo user mode 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G 하고 student2라는 그룹에 이 계정을 추가시켜. 그 다음에 요 학번 그룹에 이 계정을 추가시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할 거지만 우리 이제 리눅스를 듣는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눅스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고 꼭 계정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이제 그룹 이름을 하나 만들고 우리 계정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 놓으면 우리는 이제 이 같은 그룹 안에서 권한을 갖고 뭔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etc 밑에 그룹을 한번 다시 보면 보세요. 이 그룹에 아까는 없었던 멤버가 생겼죠. 이 그룹에 아까는 없었던 멤버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그룹에 이제 이러한 계정과 student2라는 계정이 있고 student2라는 그룹에 student2라는 계정과 이렇게 학번 계정이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 보세요. student 보세요. student. 지금 여기는 아까 거는 확인을 좀 안 하고 바로 추가를 해버렸는데 studen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룹 멤버가 없죠. 지금 현재 없어요. 이 다음에 이걸 확인을 하고 sudo usermod하고 student 그룹에다가 student2를 추가를 하자. 그러면 이제 1, 2, 3, 4 QWR 치면 어떻게 됐을까? 그룹을 한번 다시 보면 student 그룹에 student2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홈 디렉토리를 변경한 옵션 -t 해서 홈 디렉토리를 뭐 변경하고 싶으면 사실 홈 디렉토리 변경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여기는 그냥 이제 교재에 있는 예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뭐 sudo usermod 하고 d 하고 뭐 이러한 걸로 변경을 하겠다. 누구에 대해서? user4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 디렉토리가 그냥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는 맞는데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고 이제 내가 홈 디렉토리를 쓰고 있던 파일들, 홈 디렉토리 안에 있던 파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에이징 관련해서는 나이 먹는 거 user add, user mode, password, 그 다음에 change age 명령어가 있는데 change age까지 쓰면 너무 복잡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있나보다 정도만 할 거고요. user add, user mode, password에 이제 뭐 min 값, max 값, warning 값, inactive 값, expire 값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패스워드를 뭔가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정도 조금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스튜던트의 패스워드 에이징 값을 한번 설정을 해줘보자. 자, grep 해가지고 섀도우 파일은 그냥 읽지도 못하니까 수도 해줘야 돼요. student라는 패턴을 찾자. 어디서? etc 밑에 섀도우에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student하고 student2가 두 줄이 잡혔어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19615, 19678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0에서 99999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유저 모드하고 패스워드 명령을 쳐서 여기 있는 값들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꿔봅시다. 그래서 F는 10으로 바꾸고 expire는 2036 12월 31일 바꾸자. 누구를 바꾸냐? 스튜던트를 한번 바꿔보자. 자, 그리고 패스워드도 미니멈 이제 2일, 맥시멈 100일, 그리고 morning 5일 이렇게 해서 student2를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바꿔줬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sudo grep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아까 위에 있는 거랑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관리를 할 때 사실 사용자 만들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4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쓸 일은 잘 없죠. 근데 이제 시스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계속 학교 입장에서는 반복이 될 텐데 이제 무한정 남겨놓을 수 없는 거니까 계정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응 유저를 지우겠다. student
잘못 썼네요. 잘못 썼. 이거 잘랐어야 되는데. 자, 홈으로 갑니다.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건 무시.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그래서 안 지워졌을 수도 있겠다. 내가 실수를 했네요. student2라고 하고 지워졌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확인해 보면 이제 이 del 유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지워주는 게 있고 안 지워줄 수도 있는데, 지워지나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안 지워졌으면 sudo rm-rf student2를 지운다 라고 하고 이제 사용자를 지우면 되겠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요거는 오타입니다. student2를 지워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차 시까지 했고요. 좀 가볍죠. 그래서 다음에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